사람들이 쉬기만 해도 돈을 받는 나라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일찍 자는 것이 삶의 선언이 되고 자전거 타기가 문화가 되며 세금이 45%임에도 시민들이 오히려 행복해하는 나라? 이건 허구가 아니라 덴마크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밤샘 자전거 축제, 코펜하겐의 빛나는 바다. 밤이 되면 코펜하겐은 불꽃놀이나 시끄러운 음악으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대의 자전거가 빛나는 도시로 변합니다. 현지인들은 일상 자전거를 LED 조명, 꽃 화환, 알록달록한 깃발, 창의적인 장식으로 꾸며 움직이는 등불로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동화 속 인물처럼 옷을 입고 친구들은 빛나는 기차처럼 함께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 축제의 분위기는 선명한 꿈처럼 반짝이며 아이부터 노인까지 현지인에서 관광객까지 모두를 끌어들입니다. 덴마크에서 자전거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친근하고 평등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의 상징입니다. 밤샘 자전거 축제는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가 녹색 삶, 연결, 나눔의 정신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단순한 자전거도 불을 밝히면 가볍고 의미 있는 삶의 상징이 됩니다. 37세의 토목기사 미켈 쇠렌센은 매년 두 아들과 함께 자신의 세발 자전거를 꾸며 축제에 참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들이 이 녹색 도시의 일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자라길 바랍니다. 미켈에게는 자전거 페달 하나하나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이 축제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자전거를 꾸며 빛나고 의미 있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들려주세요. 인사의 예술? 진심이 담긴 소통. 모든 문화가 따뜻한 포옹이나 활기찬 인사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덴마크에서는 가까움이 거창한 제스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작고 미묘하지만 깊이 있는 진심에서 나옵니다. 덴마크 사람은 당신을 맞이할 때 느슨한 악수를 하거나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손을 잡고 평소보다 더 오래 눈을 마주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요. 나는 여기에 있어요. 이 순간에 온전히. 아름다운 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세에 담긴 존중, 진심으로 들으려는 잠깐의 멈춤, 그리고 동작 하나하나에 담긴 부드러움. 그것이면 의미 있는 대화를 여는 데 충분합니다. 덴마크에서는 관계가 화려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상을 남기려 하지 않고 정직함으로 연결하려 합니다. 그 단순함이 오래가는 우정의 기초가 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깊으며 세계가 존경하는 신뢰의 사회를 이룹니다. 여기서의 악수는 평생 이어질 인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림 속에서 서두르지 않음 속에서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때로 가장 깊은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이 머무는 그 존재 자체임을. 당신은 진심 어린 인사를 통해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호밀빵, 역사와 건강의 맛. 폭신하지도 부드럽지도 서양 페이스트리처럼 윤이 나지도 않습니다. 덴마크에서는 거칠고 조밀하며 어두운 색의 호밀빵 한 조각이 국가의 영혼 한 조각처럼 소중히 여겨집니다. 매일 아침 식사의 일부이지만 그 속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각 조각은 시간이 쌓인 침전물입니다. 세대를 거쳐 자연 발효되어 할머니의 손에서 어머니를 거쳐 아이에게로 전해지는 전통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호밀빵은 전통과 오늘, 사람과 땅, 단순함과 지속 가능성 사이의 다리입니다. 덴마크에서 호밀빵을 먹는 것은 느린 삶의 의식입니다. 절인 청어, 얇은 버터 한 겹, 그리고 쓴 커피와 함께 나오는 두툼한 한 조각. 그들의 화려한 맛을 추구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위한 깊은 영양을 추구합니다. 호밀빵은 입맛에 바로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부드럽고 가볍고 빠른 것을 선호하지만 덴마크 사람들은 무겁고 느리며
정직한 빵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장수하며 뿌리 깊은 사람들인 이유일 것입니다. 그들의 빵처럼 소박하지만 대체 불가능한 덴마크의 잠, 매일 밤의 치유의식. 덴마크에서 겨울이 길고 해가 오후 4시에 지면 이 나라는 어둠을 이기기 위해 불을 급히 켜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에 몰두하거나 화면에 얼굴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덴마크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을 준비합니다. 잠. 이곳에서 잠은 단순한 생물학적 생존 수단이 아닙니다. 회복의 의식이며 균형 철학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매우 이른 시간에 잠자리에 듭니다. 다른 나라들이 아직 마감일이나 SNS에 시달릴 때 말이죠. 왜냐하면 덴마크인들은 깊고 질 좋은 수면이 정신 건강, 창의성, 그리고 장수의 해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덴마크 침실에 들어가 보면 과한 것이 없습니다. TV도, 강렬한 색상도, 블루라이트도 없습니다. 단지 모든 감각을 진정시키는 미니멀하고 편안한 공간뿐. 부드러운 황금 조명, 중성 색상의 침구, 창가의 부드러운 바람, 모두가 순수한 평화 속에서 세상이 당신을 안아주는 듯한 안전함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잠은 단지 휴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잠을 잡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스스로와 공동체를 위한 친절한 삶의 필수 조건으로 여깁니다. 어쩌면 이 수면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덴마크가 긴 우울한 계절 속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를 잃고 불안에 시달렸던 중년 여성 리세 톰센 씨는 이른 취침, 미니멀한 침실, 그리고 매일 밤 켜는 몇 개의 작은 촛불 덕분에 정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수면이 기분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몸의 소리를 듣고 아주 작은 것들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당신은 문득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일찍 자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24시간 박물관, 밤새 깨어있는 예술. 전 세계 많은 곳에서 박물관은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정시에 문을 닫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박물관이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 돈, 또는 교육을 가진 사람들만의 공간처럼요.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일부 박물관들이 그런 오래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술은 시계에 묶이지 않고 자유는 구호가 아닌 문을 여는 방식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 미술관 중 하나인 루이지애나를 방문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폐장 시간이 되어도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술 작품들 사이를 천천히 거닐 수도 있고 넓은 유리창 너머로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을 수도 있으며 도시가 잠든 밤에도 혼자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재촉하지 않으며 얼마만큼이 충분한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24시간 박물관 모델은 단순히 운영 시간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력한 사회적 선언입니다. 문화는 엘리트의 사치가 아닌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삶의 기본이라는, 야간 근무자, 싱글맘, 무일푼의 학생, 모두가 시계가 아닌 자신의 준비가 되었을 때 이 공간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 예술은 업무 시간 안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술은 사람들의 리듬에 맞춰 살아갑니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나라는 문화를 보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나누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희게, 라이프, 단순한 행복의 비밀. 덴마크, 당신이 몰랐던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영어에도 어떤 언어에도 덴마크의 쉽게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가장 작은 순간들 속에서 길러지는 행복의 철학입니다. 비 내리는 오후,
창밖에서 바람이 울고 촛불 하나가 커피 옆에서 깜빡이고 발을 부드러운 담요 속에 감싸는 순간 당신은 휘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화도 TV도 없는 저녁 식탁에서 웃음소리, 눈맞춤,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에 휘게는 피어납니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만큼만. 오래된 안락의자, 좋아하는 책, 시나몬 페이스트리 하나, 그리고 영원히 쉴 수 있는 시간. 휘게는 물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속도와 편리함이 숨쉴 공간을 모두 빼앗아가는 세상에서 덴마크 사람들은 속도를 늦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 그들은 행복을 쫓지 않습니다. 매일 집의 구석구석 평화로운 순간마다 직접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이 조용하지만 끈질긴 휘게 문화 덕분에 덴마크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중 하나가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추운 세상에서 사람을 진정 따뜻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온기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향한 헌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유럽의 작은 구석, 바닷바람이 사계절 불고 평야가 수평선까지 뻗어있는 이곳에서 덴마크는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조용히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초대형 고속도로, 인공대도시가 아닌 바람, 자전거,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로요. 위에서 보면 바다 위에 수백 개의 풍력 터빈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돌아가는 거대한 날개들이 마치 온 나라의 미래를 돌보는 듯합니다. 이건 실화럼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풍력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입니다. 냄새도 연기도 없지만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환경 약속이 종이에 적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습관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차 대신 자전거를 타고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이며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 차를 소유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도시는 2025년까지 세계 최초의 탄소 중립 수도가 되려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슬로건도 요란함도 없습니다. 단지 작은 선택이 반복될 뿐 함께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방식이 이미 그것을 증명하니까요. 덴마크는 세계 무대에서 요란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페달을 밟아 나아갑니다. 지구가 여전히 푸르고 사람들이 여전히 친절하며 발전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미래를 향해. 사회적 신뢰, 지속 가능한 안전의 토대. 덴마크에서는 길가에 자전거가 잠금 장치 없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살 아이가 혼자 학교에 천천히 걸어가는 장면도요. 그리고 누군가가 지갑을 길에 떨어뜨렸다면 아마 그대로 친절한 쪽지와 함께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전 세계 사회적 신뢰 지수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합니다. 이는 범죄율을 낮추고 안전하고 친근한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출처, OECD, 사회 신뢰 데이터. 이 동화 같은 장면들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에서 드문 무언가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바로 신뢰 위에 세워진 사회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정부를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되는지를 보아왔기 때문에 믿습니다. 보건, 교육, 그리고 세금 한 푼까지. 그들은 순진해서가 아니라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입니다. 이웃이 당신의 아이를 잠시 봐줄 것이라는 신뢰.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여기서는 모두가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며 누구도 짐이 아니라는 신뢰입니다. 덴마크의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경찰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신뢰가 탐욕을 막고 친절을 키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도 의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의심과 분열이 퍼진 세계에서 덴마크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가장 강한 사회는 법이 많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것을. 평등과 공정성,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 세상의 많은 거리, 급여 명세서, 삶 속 곳곳에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덴마크는 완전히 다른 장을 써내려 갑니다. 공정함이 정치 연설 속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모든 정책과 사람 속에 스며든 삶의 방식인 사회를요. 예전에는 유색인종이나 무슬림 여성은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제가 소수자로 보이지 않아요. 시민으로 여겨지죠. 평등을 경험한 이민자 파티마 에라민, 이곳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경력과 육아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덴마크의 시스템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출신 배경 때문에 뒤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 리더십의 40%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덴마크는 여성을 특별히 배려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도 빼앗지 않을 뿐입니다. 이곳에서 성별은 장벽이 아니라 진보의 다채로운 그림의 일부입니다. 덴마크에서의 공정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주는 것입니다. 싱글맘은 이민자 학생과는 다른 지원이 필요하고 시스템은 그것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에서 교육, 직업 기회까지 모두가 강해서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동등한 접근을 보장받습니다. 복지 시스템은 약자를 위한 구조조정용 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단적 약속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을 때에만 사회는 진정으로 성공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수익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할 용기를 가질 때 그 결과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진정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워라벨 1과 3, 둘 다를 위한 시간. 세상의 많은 곳에서 성공은 종종 초과 근무 시간, 잠 못 이루는 밤, 꽉 찬 일정으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덴마크, 이 작은 북유럽 국가는 매일 다른 철학을 실천합니다.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살아라. 덴마크인들은 주 평균 33시간 근무하며 이는 OECD 평균인 37시간보다 낮습니다. 그 결과 가족 및 개인적 열정을 위한 시간이 더 많습니다. 초과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1%에 불과하며 OECD 평균은 10%입니다. 출처 OECD Study in Denmark 게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과 행복도를 자랑합니다. 초과 근무는 일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지향됩니다. 왜냐하면 덴마크인들은 일만이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연한 근무 정책 덕분에 이들은 해가 지기 전 퇴근하고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거나 그저 온전한 오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정시에 퇴근하는 문화는 게으름이 아니라 문명화된 기준입니다. 사람은 수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 균형은 전 세계가 본받을 만한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복지, 웰빙의 강력한 기반, 슈모터니 슈모 강력한 기반. 세계 여러 지역에서는 병에 걸리는 것이 곧 빚의 시작이 됩니다. 대학에 가는 일은 수십 년간의 대출을 의미하고 실업은 많은 이들에게 고립과 우울, 심지어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덴마크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삶이 고난 없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만든 안전망을 이미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OECD의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인들은 의료, 교육,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해 매우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반영합니다. 이 나라에서 복지는 약자를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시민을 위한 공동의 기반입니다. 의료는 완전히 무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덴마크는 GDP의 10%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곳에서는 구원을 위해 돈이 아닌 인간성만 있으면 됩니다. 교육 또한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지식의 문은 등록금 없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학생들은 매달 재정 지원도 받습니다. 덴마크인에게 지식은 부유한 사람의 특권이 아닌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실직했다면 이들은 유연한 안정성, 플렉시큐리티이라는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연함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시스템입니다. 당위 지원금에 그치지 않고 재교육 프로그램과 직업 전환 지원까지 포함됩니다. 누구도 혼자 추락하지 않도록 적시에 손을 내미는 구조입니다. 덴마크인들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소외되지 않을 때 사회는 진정으로 발전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동정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자선이 아니라 문명입니다. 생활비와 세금, 짐일까, 기회일까? 덴마크인들은 평균 약 45%의 소득세를 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입니다. 부담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이들은 100% 무료의 의료 서비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등록금 없는 교육, 그리고 출생부터 노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안전망을 누립니다. 비록 덴마크의 소득세율이 45%에 달하지만 국민의 거의 90%가 복지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출처 OECD 삶의 질 지수 맞습니다. 덴마크는 생활비가 저렴한 나라는 아닙니다. 특히 수도 코펜하겐은 주거비와 식비가 유럽에서 가장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합리적인 비용, 깨끗한 공기, 동일한 고품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도시에 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세금을 낼 때 그 돈이 다시 돌아와 더 적은 걱정과 더 많은 기회, 그리고 더 많은 인간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압니다. 덴마크에서 세금은 짐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괜찮은 사회를 세워가기 위한 기여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온전히 그리고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덴마크는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한 사회가 사회가 아니라 참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선택들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교훈은 모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사는 삶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아래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시청자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점을 더해줍니다. 이 여정에 의미 있었다면 구독을 눌러 더 많은 독특한 세계관을 함께 탐험해보세요.